자, 오늘 아침에 제가 눈을 좀 의심하는 그런 기사들을 좀 봤습니다. 나빠질 게 하나도 없네. 낙관론이 확산되는 이유들을 보니. 자, 경제 낙관론이 확산되어서 나빠질 게 하나도 없다. 집값 전망도 7개월 연속 오름세. 한국은행 다음 달부터 교육 접근이 개선돼. 추경호 수출 촉진 내수 활성화 매진할 것. 그래서 정부는 하반기에 경기가 개선될 거라고 상저하고 전망에 강력한 힘을 싣고 있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낙관론이 물가가 한풀 꺾이면서 1년 만에 비관론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꺾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요. 두더기 잡기식 물가 억제에 라면, 과자, 빵값 줄 인하, 오뚜기 팔도 라면값 인하, 롯데 혜택 과자, SPC 빵 가격 내려, 진라면 등 인기 상품은 제외. 정부 압박으로 물가 잡기 한계가 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인위적 물가 통제가 이게 옳느냐? 입시학은 라면값도 뜯어본다. 마당발 공정이. 그래서 정부가 지금 대통령, 총리, 대통령실 전부 다 나서서 통신료 이야기하고 밀가루값, 라면값 이야기하고 학원비 이야기하고, 자, 심지어 은행 금리 담합도 현장 조사하고 정권사 담합 조사하고 통신 3사 담합 조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물론 공정거래를 통해 독과점에 이런 비용을 내루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는 노력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줄었다. 물가가 꺾였다. 경제가 회복되고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한국은행 조사에 의하면 향후 경기 전망을 100 이상이면 낙관 전망이 우세하다고 보는데 100.7이 나왔다고 합니다. 6월달에 소비자 심리 지수가요. 이 소비자들은 다 어떤 소비자들이요? 어디서 데리고 온 소비자들이요? 어디서 수입해 왔습니까? 그래서 6개 소비 전망에 대한 판단 지수가 앞으로 향후 경기 전망, 소비 지출 전망, 가계 수입 전망, 현재 생활 형편과 전망 이런 게 모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진 완화가 기대되고 대면 활동할 때 따른 소비 회복 흐름, 물가 상승세 둔화 등이 영향을 줬다고 또 해석을 합니다. 하는 통계조사팀장이라는 사람이요. 자, 정부는 물가가 3%대로 떨어졌고 이번 달에 2%대에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요. 고개되는 집값 바닥론, 서울 아파트 16개월 만에 반등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경기 회복에 집값도 오름세다라면서 정부는 이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전월보다 8% 오른 100을 기록했다. 그래서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비자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다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교역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순상품 교역 지수가 100을 밑돌면 수출품이 수입품보다 가치가 떨어졌는데 26개월 연속 하락 중인데 이것이 다음 달부터는 회복될 거라고 한국은행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국제 유가가 하락되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도 둔화되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하고, 정부도 하반기 경제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하고, 추경호도 어제 비상경제장관 회의 수출투자 회의에서 상저하고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달나라 사람입니까? 자, 며칠 전에 있었던 한 포럼에서 한문도라고 하는 이 부동산 학과 교수요. 이 사람이 경기 침체가 필연적이라서 주택 재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택 가격은 임계점을 통과했고 올해 부동산 시장 가격 반등은 일시적인 상황이다. 현재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 현상으로 보이고 추후 재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상반기에 유동성 증가, 즉 돈이 시중에 풀리는 게 마감이 되면서 집값도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미국의 본격적 금리 인상이 방아쇠로 작용하며 한국의 전세 대출도 줄어들었고 역전세난으로 이어졌는데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이 거품 조정기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집값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특히 높은 부채 비율과 피케티 지수 등을 근거로 볼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한국은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206.3%까지 가고 있어서 이게 경제 상황 악화의 원인이 될 거다. 미국도 이게 137대 금융위기가 터졌고 일본도 141대 이 버블 붕괴가 왔다. 스페인도 2010년 151대 피거스라고 재정위기 사태가 왔고 부동산 경제가 무너졌다. 그래서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가 많을 경우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양극화 또한 역대급으로 심화하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0년 피케티 지수는 산출 방식에 따라서 11.4 혹은 6.7인데 해당 지수는 국민 순자산을 국민 순소득으로 나눈 값인데 피케티 지수의 증가는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 일본은 7.0일 때, 미국은 4.8일 때, 스페인은 8.0일 때 거품이 꺼졌다. 자, 작년 2021년에요. 피케티 지수가요. 9.6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법인을 포함하면 11.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순소득 대비 국민 순자산 비율은 11.9까지 나오고 있어요. 즉 12배쯤 된다는 거죠. 순소득의 12배의 순자산이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순자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거죠. 국민이 자산이 뭐 4억 2천, 순자산이 평균 4억 2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국민의 순소득은 보면 얼마나 될까요? 한 4,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배라는 이 말이 평균을 했을 때는 얼추 맞다라는 겁니다. 또 명목 GDP 대비 국민 순자산도 9.6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교수가 이야기한 이 PKT 지수라는 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PKT 지수가 높아지면 노동소득이 적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불로소득이 많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이 부유층에 그 불로소득이 집중됐다는 거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 시스템이 지극히 불건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터질라면 신호가 오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죠. 여러 신호가 오고 나면 반드시 사건이 터진다. 그래서 그런 신호들로 예측해 보면 레고랜드발 금융 신용경색 사건, 폐업 공제금 지급 사상 최대, 서울 경매물건 역대급 증가 및 낙찰률 하락, 미분양 거래 절벽 역전세 청약 포기 증가 등이 대형 사고의 전조 현상이고 앞으로 부동산의 은퇴 계층이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고 고령층 1인 가구가 늘어날 건데 장밋빛 미래를 그리는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을 보고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정부만 지금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 피케티 지수는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가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한국의 이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이 1경 6천조 정도가 나오고 작년 국민소득 1662조로 나눈 비율이 9.6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DP 대비 국민 순자산과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4에서 7배가 나오고 있고 일본과 스페인 등이 거품일 때 7배에서 8배가 나왔다. 그래서 9배를 넘어선 나라는 없고 한국이 법인까지 합치면 11.6이 된다는 거예요. 일본이 최고로 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9.8까지 나왔다. 그래서 법인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 지수가 11.6인데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
순소득 대비 국민 순자산은요 11.9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독 PKT 지수가 높게 나오는 거는요 한국에 이 자산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면 자영업 연체율 76%가 쑥 늘어났고 올 들어 1조 원이 넘었다는 거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비리가 뭐 또 1,500억짜리가 하나 더 터지고 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 돌파했고 새마을금고에서 자금이 7조가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지금 새마을금고 상황이요 현재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도 지금 걱정될 게 없다라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외계인들일까요? 국민 소비 심리 지수가 낙관적이라는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